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깊은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가 날이 갈수록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해 중국 전역에서 디플레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하락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 산업의 필수적인 철강과 시멘트 가격이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계란과 설탕을 비롯해 가전제품에 대한 상품 수요가 부진하면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0%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큰 이유로 가라앉은 소비 지출을 꼽았습니다. 바로 중국 경제가 복원이기 동안 서방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온라인 소비 수요에 따라 상품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복원이기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서방의 소비 수요가 급감한 데 이어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 또한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방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과잉 생산을 했던 중국의 대다수 공장들이 쌓여있는 재고품을 다시 중국 국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대거 물량을 쏟아내면서 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대규모 적자 재정 정책 도입을 거리고 있고 가계와 기업 역시도 이미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탓에 신규 대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경기 침체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각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거 일본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995년에 발생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었고 경제 성장률과 국민소득 또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왔었습니다. 때문에 중국 경제의 암담한 상황을 지켜본 국제사회가 현재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것을 넘어 아예 중국 시장을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이중삼중의 위기에 놓인 중국 정부를 더 깊은 수렁에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나날이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계속 지속하다간 결국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찍이 탈중국화를 서두른 덕분에 더 막대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따라 배우라는 주요 외신들의 특집 보도마저 연일 쇄도하면서 중국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화교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억지에 가까운 경제보복을 당해왔던 한국의 현대차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위복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중국에서 거듭되고 있는 경제 침체로 인해 이에 의존하는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포크 타임스는 2016년에 벌어진 사드 사태와 한중 갈등으로 인해 일찍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차 또한 극심한 매출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사업 재편을 단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때 중국에서 5개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운영했던 현대차가 2021년에 한 곳의 공장을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도 2곳의 공장에 대해 매각 절차를 밟았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도 생산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정리수순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은 사업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6월에 가진 연례 투자자의 날에서 중국 사업 및 공급망 구조 조정 등의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3개에 달하는 판매 라인업을 8개로 줄이고 공장 매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화교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는 중국 시장 잔류를 고집해왔던 다른 글로벌 기업과 달리 일찍이 탈중국화를 서두른 현대차는 기존의 우려 섞인 전망과 정반대로 오히려 대체 시장을 재빨리 개척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중국에서 연간 180만 대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던 현대차 그룹은 사드 사태의 여파로 중국 공산당에 밀려 6년 연속으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684만 5천 대를 판매해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3위에 올랐다. 지난해 자동차용 반도체 기근 등의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 완성차 5개사의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현대차 그룹만 유일하게 2.7%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눈부신 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듯이 지난해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해 10.8%를 기록했고 유럽 시장 점유율 또한 9.4%를 달성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화교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는 현대차가 판매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내구성 품질 조사에서 현대차 그룹이 일본차를 압도하며 2년 연속으로 최고 품질의 자동차 기업으로 인정받았고, 이를 통해 신차 품질에 대한 호평에 이어 차량 구매 후 평가되는 내구성 조사에서도 높은 기술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현대차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 그치지 않고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한 인도에서도 전년에 대비해 17.5%나 증가한 80만 대를 판매한 데 이어 시장 점유율 또한 역대 최고치인 21.1%를 기록하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림으로써 결국 탈중국화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으로선 미국과 한국에 이어 인도가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됐고, 판매가 부진한 중국 시장을 대체하는 기회의 땅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차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비롯해 인도 시장을 재빨리 개척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 것과 달리 중국 시장 잔류를 선택한 도요타와 폭스바겐은 중국 정부의 견제와 중국의 급속한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 나날이 매출 급감을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판매량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2026년에 도요타와 폭스바겐의 중국 내 판매량이 현재의 절반인 120만 대와 170만 대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화교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는 이들 자동차 기업과 정반대로 탈중국화를 서두른 현대차는 앞으로도 경이적인 급성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한국의 한 증권사가 발간한 보고서만 놓고 보더라도 주요 시장을 신속하게 개척한 현대차가 2026년에 이르면 연간 평균 920만 대 이상을 판매함으로써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현재 세계 각국 기업들이 아직까지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상당히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중국 경제가 되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 기업들 역시도 서서히 막다른 길에 내몰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탈중국화 행보를 제대로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대차와 더불어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재빨리 청산해 막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호주 정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리위아나 전 중국 수도사범대 역사교육 부교수는 7월 25일 에포크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외하고 호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끊거나 강경하게 대응한 후에도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성장했다며 글로벌 성장점은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를 예로 들며 보건위기 초기 호주 정부가 보건위기의 원인을 조사할 것을 주장했고, 중국 공산당이 이에 격분의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호주산 석탄과 철광석에 의존하고 있고 모두가 인프라 건설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과 철광석 가격이 크게 치솟은 반면 호주는 당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실제 경제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발전을 이뤄냈다. 그러면서 에포크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다자주의와 상호호혜에 기반하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강요하기 위해 가진 경제보복과 군사 위협을 가할수록 전 세계가 먼저 나서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주요 외신들의 이 같은 보도는 오늘날 세계 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결성과 다양성을 부인하고 어느 일방의 주장만 계속해서 관철하려 한다면 끝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